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왕초보를 위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블록 개체 삽입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글이나 페이지를 작성할 때 문서, 관리하는 요소에 대해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블록 개체,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내용을 구성하려면 사진도 넣어야 될 것이고, 동영상도 넣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목도 넣어야 될 것이고, 다양한 요소들을 넣어야 되는데, 워드프레스에서는 그러한 요소들을 블록 개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블록 개체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원하시는 블록을 선택해서 추가하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3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아이콘은 각각 이미지 삽입, 헤딩 제목 삽입, 갤러리 이미지 삽입, 이렇게 3개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화면을 살짝 이동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실습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글에서 새로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블록 개체를 삽입하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블록 추가 혹은 본문에 있는 플러스 단추를 눌러서 블록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블록을 직접 검색을 하신다거나 원하시는 요소를 선택해서 해당하는 블록을 삽입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내용으로 텍스트로 내용을 시작하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 바로 선택을 하셔서 바로 이렇게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면 삽입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하는 요소를 잘못 넣었다 라고 하면 하단에 보시면 블록 삭제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블록 삭제라는 메뉴가 안 보일 때는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해당하는 요소를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해서 블록 제거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지 추가, 헤딩이라고 하는 거는 제목을 추가하는 걸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추가, 이렇게 3개의 요소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일단 이미지 추가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업로드 버튼을 선택을 해주셔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이미지가 본문 안에 넣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미지 삽입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신 이미지를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된 이미지는 이렇게 사이즈를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미리 보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삽입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두 번째 있는 요소는 헤딩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문서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문서의 본문을 작성하면서 첫 번째 목, 두 번째 목 이렇게 핵심 키워드 같은 부분에 제목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헤딩 요소 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별도의 큰 텍스트 박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텍스트 박스를 입력을 해주시고 미리 보기를 하시게 되면 선택한 부분의 제목이 이렇게 넣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문서에 대한 제목을 기재하실 수 있지만 본문 안에 이렇게 제목 같은 요소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라벨,
말 그대로 사이즈 같은 부분도 선택을 해서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색상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원하시는 색상으로 해당하는 색깔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 있는 기본적인 색깔 말고 다른 색깔로 설정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 사용자 정의 색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값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서 원하시는 색깔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블록 타입을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는 H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셔서 다음 객체를 단락이나 인용, 그룹으로 선택할 때 바로 바꾸실 수 있고요. 또 객체에 대한 정렬 부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왼쪽, 센터, 가운데, 라이트, 오른쪽 정렬을 하실 수 있고요. 글씨를 굵게 정렬을 한다거나 옆으로 기울인다거나 아니면 링크 같은 거를 걸어서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갤러리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갤러리라고 하는 건 단일 이미지가 아니고요. 여러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선택하는 그러한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소가 넣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아까 이미지는 하나의 이미지가 이렇게 표시가 됐다면 갤러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가로폭 안에 여러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넣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갤러리 열을 하나로 다시 조정을 해서 하나씩 표시되게끔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아까처럼 두 개로 표시되게끔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자른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요소를 다시 이미지로 바꾸거나 그룹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정렬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세팅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해당하는 이미지 갤러리 안에는 이미지 갤러리 하단에 또 이미지 갤러리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해주시고 이미지 요소를 업로드를 해주시게 되면 제가 미리 보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 그리고 그 하단에 이렇게 이미지 갤러리 요소가 넣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블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통적인 요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락,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같은 파일을 삽입하고자 할 때 이 공통 블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메뉴를 살짝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블록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 뜨는 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 요소들이 보여져 있고, 하단으로 살짝 내려가시면 공통 블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락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단락. 단락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단락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때 쓰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스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옵션 값을 줄 수가 있겠죠. 자, 1점이라고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순서,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표시되게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 형태로 넣으실 수가 있는데, 글머리 기호 형태를 또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순서가 없는 목록 형태로 표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순서 있는 목록으로 표현을 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셔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준을 이렇게 내리실 수 있고요. 또 수준을 올리실 수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대해서 설정을 관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인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말을 가져올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그 사자성어라든가 아니면 명언 같은 걸 가져오고자 하실 때 이제 인용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선택을 해서 이제 강조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텍스트보다 조금 더 강조한 듯한 느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용 같은 경우에도 블록 스타일의 기본, 그리고 이렇게 스타일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대로 이렇게 보여지게끔 인용 요소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오디오겠죠, 오디오. 그래서 오디오를 선택을 하셔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별도의 창이 뜨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삽입하고자 하는 음악, 오디오를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요소가 삽입이 되고요. 이제 미리 보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이 시작 버튼,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음악이 재생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음악을 이제 무료로 다운받는 방법이 뭐냐라고 또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시면 되냐면 No Copywriting Music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죠. 카피라이트가 저작권이고 뮤직은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이 없는 음악 해서 No Copywriting Music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프레스로 음악을 넣고자 한다라고 하실 때 음악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넣고자 하실 때는 NCS 혹은 No Copywriting Music 이라고 NCM이죠. 죄송합니다. NCM 또는 No Copywriting Music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쭉 뜨실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NCS라고 검색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No Copywriting Sound라고 해서 NCS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여기서 저는 해피를 뒤에 붙여요. 좀 밝은 느낌을 전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긴 NCS라고 써있는 게 No Copywriting Music입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음악이 재생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게 브이로그 백그라운드 뮤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뜨시게 되죠. 얘 같은 경우 저도 해피 밝은 걸 좋아해서 해피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뜬다라는 거죠. 음악이 재생이 되고 그다음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음악이 재생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그 다운로드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프리 다운로드.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해당한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음악을 파일 형태로 바꾸실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정렬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오디오가 지금은 제가 아까 선택을 해야지 재생이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페이지로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음악이 자동으로 재생되게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음악이 마지막까지 다 끝났어요. 한 번 더 반복돼서 재생되게끔 하는 게 연속 재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미리 올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음악은 잠깐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삽입에 들어가서 이번엔 커버라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커버. 원하시는 커버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저랑 함께 배우실 텐데 그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무료로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플랫폼으로 만든 기능이거든요. 자, 커버라고 하는 건 여기 이미지에다 또 글씨를 쓸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버 이미지, 말 그대로 배경이 되는 이미지 위에다가 텍스트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커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이미지를 고정으로 한다거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면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셔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파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한글이나 엑셀 같은 파일이 있죠. 그 파일하고 연동을 시켜서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업로드 해주실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고객 사이트에서 여기서 엑셀 자료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거나 여기 있는 다운로드 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끔 창이 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일에 대해서도 첨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능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맷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테이블, 표를 삽입을 한다거나 사용자 지정 HTML 코드를 삽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자, 화면을 살짝 이동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 값을 입력하고자 하실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사용자 지정 HTML, 사용자 정의 HTML이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얘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유튜브 영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단에 보시면 공유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여기서 퍼가기 선택을 해주시면 HTML 코드 요소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HTML 코드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요소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HTML 코드를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만약에 내가 표를 넣고자 한다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블록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셔서 이번에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요소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로 줄수와 세로 칸수를 명시할 수가 있는데 저는 칸수는 3개, 줄수는 2개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칸수는 1칸, 2칸, 3칸, 줄은 1줄, 2줄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요.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옛날 자료를 입력했죠.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테이블 자료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 해당하는 부분에도 이제 테이블 스타일, 표 스타일 이렇게 디자인을 또 바꾸실 수도 있고요.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추가나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표 자체를 뭐 지우겠다, 아니면 행을 지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잡으셔가지고 글씨를 가운데에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변경하실 수 있죠. 그리고 스타일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스타일을 바꾸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디폴트 스타일 설정 값을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색상, 배경색을 무슨 색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CSS 값을 입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은 이렇게 표가 넣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아웃 요소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요소라고 하는 기능은 버튼, 열, 페이지 바꾸기 등 어떤 틀과 관련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직접 한번 실습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체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레이아웃 요소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버튼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버튼. 자,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이 뭐 구매하기다. 아니면 뭐 자세히 보기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미리 보기를 했을 때 해당하는 구매하기를 눌렀을 때 어느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배경색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색도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의 색상을 통해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꾸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단에는 그래서 표시될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고 하단에는 그 연결된 URL 주소를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사이트 내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홈페이지 테스트 1이라고 하는 사이트 내에서의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외부 링크는 아니고 링크를 연결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열. 말 그대로 어떤 단을 나누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단을 2개로 하게 되면 단 2개에다가 여러분들이 내용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요소가 보여지게 되고요.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단이 나눠져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건 단을 나누는 기능을 말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바꾸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페이지 바꾸기. 얘는 다시 한번
페이지가 나눠진다라는 거죠.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바뀌어져서 입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페이지를 이 두 번째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워드프레스에서는 사실 이렇게 페이지 나누기, 페이지 바꾸기에는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고객 입장 생각했을 때 어떤 게시글을 읽을 때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실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요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개체, 틀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디어 및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쪽에는 이제 미디어를 넣고 또 한쪽엔 텍스트를 넣고 이런 식으로 요소를 설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위젯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위젯. 얘는 이제 어떤 고정된 값이 들어가지는 게 아니고요. 달력, 오늘의 날짜, 아니면 검색, 최신 댓글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플러스 눌러보시고 위젯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목록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3월달, 이번 달의 글 목록들이 쭉 표시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그 월간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 아직 작성한 글이 없기 때문에 따로 리스트가 표시되지는 않고 있고요. 달력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번 달 달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는 이 불이 들어온 부분은 이 날짜, 이 불이 들어온 날짜에 게시물을 작성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검색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얘는 뭐냐면, 자, 미리 보기 해볼게요. 고객 화면에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색 버튼을 선택을 하면 사이트 내에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검색 기능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CSS 값을 입력을 하셔가지고 고객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선택을 해서 알아보기 하게 되면 리스트가 쭉 뜬다. 게시글에서 해당하는 요소로 검색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 같은 경우에 이제 댓글을 다실 수가 있잖아요.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댓글을 달았을 때 최신 댓글들 리스트를 표시되게끔 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최신 댓글이 표시되게끔 설정할 수 있죠. 지금은 워드프레스가 기본적으로 만든 댓글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베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베드. 자, 인베드라고 하는 거는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외부 요소를 넣고자 할 때 삽입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인베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사이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유튜브. 자, 그리고 여기다 URL 주소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컨트롤 V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유튜브 영상이 넣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고객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진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블록 제거, 그 다음에 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외부 요소를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URL 주소를 입력을 해서 삽입하기 하시면 해당하는 요소를 이제 바로 보여준다. 포스트를 넣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다양한 요소로 개체를 삽입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게시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라고 하실 때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알아야 해당하는 기능을 넣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블록 개체 삽입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